네, 그러면 카티아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다양한 툴바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툴바의 기능들을 이번 영상 이후로부터 쭉 한 번씩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랑 뭐냐 한번 볼게요.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3차원 형상의 솔리드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3차원 형상의 모델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솔리드 모델이 있고 하나는 서피스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솔리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3차원 형상을 그리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2차원 형상이 필요해요. 그죠? 2차원 형상이 필요합니다. 2차원 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로, 그죠? 세로로 이루어진 형태는 이제 2차원 형상이 될 겁니다. 또는 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원점하고 반경, 그죠? 반경의 거리가 있으면 이런 형태의 원이 만들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원 형상이 될 겁니다. 이런 2차원 형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 2차원 형상을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이 프로파일은 어떤 툴로 그리느냐? 스케치 툴로 그린다라고 하는 거죠. 스케치 툴은 카티아에서 형상을 모델링할 때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툴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스케치 툴의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죠.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는 카티아를 실행할 때 이제 대부분 다 마찬가지죠. 카티아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화면상에 임의의 어떤 그 워크벤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워크벤치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어셈블리라고 하는 워크벤치죠. 우리는 파트 디자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임의의 워크벤치를 실행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파트 디자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카티아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제로 자, 카티아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카티아를 실행하면은 조교 화면이 나타나고요. 요렇게 이제 화면이 실행이 되게 되죠. 자, 이제 이게 카티아가 실행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이 현재 초기 화면이 아닌 겁니다. 이곳은 다른 어떤 형태의 워크벤치가 되겠죠. 이 워크벤치를 종료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X가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워크벤치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카티아의 초기 화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트 디자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를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뭡니까? 메인 메뉴에서 실행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즐겨찾기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보면은 이쪽에 메뉴 부분에 보면 스타트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스타트에서 메카니컬 디자인 그리고 파트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을 텐데 이게 이제 즐겨찾기입니다. 즐겨찾기는 우리가 카티아를 초기 실행할 때 우리 카티아 세팅을 하죠. 카티아의 환경 설정을 하게 되는데 카티아 환경 설정에서 즐겨찾기를 미리 등록합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교재에 보시면 즐겨찾기를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타트에서 실행하는 방법, 메인 메뉴에서 실행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즐겨찾기에서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실행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카티아의 이제 초기 화면인데 여기 스타트를 눌러서 여기 메카니컬 디자인 있죠? 여기에 파트 디자인을 클릭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여기에 즐겨찾기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서 파트 디자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트 디자인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파트 디자인을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화창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창은 뉴 파트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파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파트 네임이 있습니다.
파트 네임은 파트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카티아가 디폴트 이름이죠. 디폴트로 부여되는 건데 이 파일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또는 이제 실행하는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로 뭘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3차원 모델링을. 결국은 이제 우리 자동차에서는 부품이 될 텐데요. 그죠? 그 부품의 이름을 줘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어셈블리를 한다든지 따로 이 부품들을 조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카티아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티아의 이름, 그러니까 파트 디자인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델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 옵션들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카티아의 환경 설정에서 이렇게 이제 선택하지 않는 걸로 해놨죠. 예, 이것은 그대로 두시고 OK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렇게 워크벤치가 실행이 됩니다. 그렇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아이콘이 바뀌었죠. 이게 이제 파트 디자인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파트 디자인 아이콘은 어,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이 아마 눈에 익으실 겁니다. 여기 파트 디자인이 실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이제 툴바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에 들어있는 각각의 툴바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교재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에는 일단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게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에 있는 툴바죠. 그죠?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라고 하는 툴바를 공부해 볼 겁니다. 이걸 우리가 툴바, 그러니까 툴바니까 이것들이 다 뭐겠어요? 이것들이 툴이게 되겠죠. 툴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3차원 형상을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을 가만히 보면은 카티아에서는 이 도구들을 가만히 보면 이 도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이콘들을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대부분 보면은 명령어들은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쌍으로. 이게 이제 명령어의 한 쌍이다. 쌍이라고 하면은 자, 하나는 더하기라 치면 하나는 빼기의 기능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드라고 하는 것은 돌출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이건 포켓이라는 건데요. 포켓에서 이렇게 파내는 거죠. 어떤 형상이 있을 때 그 형상에 덧붙여서 형상을 하나 더 만들어 붙이면 패드, 더하기. 그 다음에 어떤 형상에서 어떤 다른 임의의 형상으로 구멍을 낸다, 파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포켓, 여기서 포켓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샤프트와 그루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이것은 단면 형상, 이런 단면 형상이 있을 때 이런 단면 형상을 축을 이용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뱅그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회전을 시키게 되면 입체의 형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지. 요거는 어떻습니까? 만들어져 있는 형상에서 이렇게 생긴 형상으로 이렇게 돌려 파내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하기의 기능이면 요 빼는 기능이 있겠죠. 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멍을 파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나사나 탭을 생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브와 슬롯이 있습니다. 리브도 플러스의 기능을 가지고요. 슬롯은 마이너스의 기능을 가지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형상에서 이렇게 돌출되는 형상을 임의의 커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붙이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렇게 생긴 형상을 이런 형태로 파내는 것이고요. 그죠? 솔리드 컴바인도 마찬가지로 좀 이따가 배울 건데요. 두 개의 솔리드가 있다. 3차원 모델이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형상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형상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솔리드 컴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그지? 두 개의 서로 다른 솔리드가 필요하겠죠. 두 개의 별도의 솔리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솔리드를 먼저 선택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형상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멀티 섹션 솔리드라고 했죠.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형상에서 이렇게 생긴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붙이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생긴 형상을 이렇게 파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멀티 섹션 솔리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리무브드 멀티 섹션 솔리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이렇게 마이너스의 기능을 가지는 거죠. 이 멀티 섹션 솔리드하고 여기 있는 그 옆에 있는 여기 리브와 슬롯하고는 기능은 비슷한데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리브와 여기 리브하고 멀티 섹션만 두 개 비교해 보면은 둘 다 더하기잖아요. 그죠? 둘 다 형상을 만들어 붙이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리버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단면 형상이 이렇게 이제 임의의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말 그대로 단면 형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단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는 거죠. 이 방향이 리버의 방향이다 하고 하면은 이게 각각의 단면이라 치면은 이 단면의 형상들이 모두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균일한 단면을 가지는 거고요. 멀티 섹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똑같은 형상이 있어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잘라 보았을 때 이 각각의 단면의 형상이 서로 다른 거예요. 좀 헷갈리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 만약에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있다. 자, 이거 나중에 하겠지만 그냥 미리 말 나온 김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3차원 형상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리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면의 형상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단면이 이런 단면이 하나 있다.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단면이 하나 있다. 그럼 이게 이 단면이 커브, 센터 커브를 하나 그려볼게요. 센터 커브가 이런 식의 커브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커브를 따라서 단면 형상이 지나갈 때 단면 형상이 이제 요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이제 형상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생긴 형상이 그죠? 그때 이제 이렇게 생긴 형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형상이 만들어지는 게 리버인데 이 리버는 각각의 단면을 잘랐을 때 그죠? 이 단면의 형상들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다는 거지. 그죠? 단면의 형상이 변하지 않죠. 그죠? 이런 형상을 보시면 변하지 않지. 이렇게 이제 앞에 이 사각형이면 중간에도 전부 다 사각형들이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이제 곡선을 따라서 형상을 만들어지는 것인데 멀티 섹션이라고 하면은 이 중간에 단면의 형상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자, 여기는 형상이 네모가 있고요. 이 뒤에 형상이 예를 들면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원. 그러면 네모짜리 단면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형상의 원래 형상의 끝까지 가게 되면 어찌 됩니까? 리버는 네모의 형상이 끝까지 네모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멀티 섹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형상의 단면하고 마지막 단면의 형상이 서로 다를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모가 그죠? 사각형이 뒤로 가면 뭐가 된다? 원이 되니까 이 중간 단면의 형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각형으로부터 점점 사각형이 변해서 뭘로 가겠어요? 제일 끝에 가면은 원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단면의 형상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단면의 형상은 다 다르죠. 제일 처음 단면의 형상은 사각이고 그죠? 제일 끝에 단면의 형상은 원인데 중간중간에 서 있는 형상들은 다 뭡니까? 사각형이 원으로 변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서 여기 지나가게 되면 이 다음 단면은 사각형이 아니죠. 이제 원도 아니죠. 사각형도 아니고 원도 아닌 형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이 멀티 섹션 솔리드입니다. 이해되시죠? 리버와 멀티 섹션 솔리드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슬롯하고 리무브드 멀티 솔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롯은 파내는 거죠. 단면이 똑같은 형상을 파내는 거고 리무브드 멀티 섹션 솔리드는 단면이 서로 다른 그죠? 그런 형상을 파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에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툴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툴들의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교재를 보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재 예제를 따라해 보면서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